전 세계가 주시한 미국 대선, 미국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선택에 따라서 미국의 4년은 물론 우리 한반도와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을 연결해서 현재 대선 개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한국 시간이 저녁 6시 19분이거든요. 혹시 워싱턴은 예, 지금 몇 시인가요? 예, 지금 새벽 4시 1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꼭두 새벽인데요. 이른 아침에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제 개표를 계속 좀 지켜보느라고 밤을 좀 꼬박 샜습니다. 네, 아예 꼬박 세셨군요. 네네. 자, 그러면 그 사전 투표분하고 현장 투표분 이게 뭐 네, 주마다 섞여서 개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주는 좀 나눠서 개표가 되기도 하던데요. 예, 예, 현재 상당히 그 개표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 예. 개표 결과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일단 전체 득표율은 그 조 바이든 후보가 더 많습니다. 한 6,700만 표를 얻었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한 6,500만 표를 얻었는데, 네,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주에 선거인단을 뽑는 독특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체 50개 주를 합쳐서 538명의 대의원 가운데 이제 그 주에서 승리한 그 대의원을 모두 확보해서 이제 270명을 먼저 획득하면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213명, 네. 바이든 후보가 22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주요 경합주,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뭐 위스콘신이나 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77명의 대의원을 합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대 290명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은 우리랑 상당히 다른 간접 선거하고 그다음에 승자 독식 이런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뭐 득표율이 누가 앞섰느냐보다는 각 주에서 어떤 주를 이겼느냐 이게 핵심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네네. 사실 뭐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주 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주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 소위 네. 경합주가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네. 제기됐었는데 예. 지금까지 검토해 보신 미국 경합주들의 선택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일단 이번 대선에서 이제 애초에 경합주로 꼽힌 지역이 이제 넓게는 한 13개 정도가 됐는데, 네. 예, 각 주 출구조사에서도 이 경합주의 그 결과가 이 두 후보가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주에서도 정말 초박빙으로 지목된 주가 이제 플로리다주를 비롯해서 뭐 조지아, 오하이오, 뭐 애리조나,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한 6개 주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에 배정된 대의원 수가 한 100명 정도였는데, 어, 특히 이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후보에게 모두 다 중요했는데, 네. 정말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고요. 네. 또 조지아주나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시건, 아이오와 이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이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아하. 게다가 네. 이 바이든 후보가 그동안 이제 우세할 것으로 점쳐뒀던 펜실베니아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앞서고 있고요. 또 경합주로 꼽혔던 텍사스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이 됐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표 이전에 각 후보의 강세 우세 지역을 고려했을 때 바이든 후보가 많게는 279명을 확보할 것으로 보였고 트럼프 네. 대통령은 한 165명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그랬죠. 결국은 이 100에서 150명의 대의원이 걸린 경합주에서 결국은 승부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4년 전의 데자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결국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거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 여전히 뭐 그 경합주의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가 아직 개봉이 안 된 상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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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예. 보면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 승리가 주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던 그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이제 낙후된 공업 지역, 이제 네.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 미시건주, 여기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장 투표나 사전 투표에서 이제 앞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아직 개표되지 않은 이제 우편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만, 또 이 최첨단 공업 지역으로 꼽히는 그 선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플로리다주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도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리조나 주만 빼고 결과는 같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주요 경합주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던 주들 가운데에서 애리조나를 빼고 모두 이제 승리하거나 이제 승리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지는 것이 이번에 아마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미국 여론조사의 유효성, 도대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과 비판도 꽤 쏟아지고 있던데요. 네네. 대부분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점쳐졌었잖아요. 그런데 네. 결과는 그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 양상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충격적인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 기관들이 그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 직전까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뭐 5%에서 거의 뭐 두 자릿수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패하면 이제 승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봤는데 지금 개표 결과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주에서 아주 넉넉하게 지금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이제 여론조사가 완전히 틀려 보이는데 예. 앞으로 남은 이제 우편 투표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대선 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바이든 후보가 이제 플로리다나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가고 있었는데 10월 말에는 뭐 1에서 3% 오차 범위 내 박빙이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에 성공하기도 한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그것은 예. 역시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았던 이 숨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번에도 역시 대거 투표장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대선에 2016년 대선에서 샤이 트럼프 계산 못했다 반성도 일어났었고요. 그다음에 네.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숨은 그런 표들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보정 작업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다 보정을 해서 네. 이번에는 상당히 뭐 맞출 것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았는데 왜 이번에도 또 틀린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에 이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번에 이제 조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뭐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50%를 늘 넘겼고 네. 뭐 줄곧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이제 높게 봐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이제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이라든가 샘플링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숨어있는 트럼프를 계속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의회 전문지인 더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의 여론조사 믿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기고 있다 이런 기고문까지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유세 분위기도 사실 나쁘지 않았고 역시 그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자가 좀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여론조사가 결국 이들을 어찌됐건 간에 놓쳤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그 신뢰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데 뭐 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도 대실패했죠. 뭐 소위 막말에 해당되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많았죠. 인종 갈등 부추겼죠. 당연히 이번엔 패배하리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어떻게 미국 경합주에서는 승리를 했을까요? 그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예, 그때 일단 경제 이슈가 역시 주요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아, 보여지는데 예. 그 어제 그 CNN 방송의 출구 조사를 보니까 이제 각 경합주에서 그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1순위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핵심 현안이 크게 세 가지였죠. 이제 경제였고 인종 갈등, 코로나19였는데 네. 사실 그 인종 갈등도 뭐 중요한 쟁점이었고 이제 코로나19는 뭐 워낙 심각한 문제여서 이제 유권자들의 민심이 충분히 반영됐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시 유권자들은 경제를 가장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경제를 강조했고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경합주들이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배경 역시 이 코로나19나 인종 갈등보다는 경제 재건이 시급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보자. 이런 유권자의 선택이 더 크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라운 것이 이번 그 대선에서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사전 투표가 엄청나게 높은
그런 참여율을 보였지 않습니까? 뭐 1억 명 이상의 사전 투표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전 투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그러한 유권자들이라서 이건 역시 바이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거꾸로 나왔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사전 투표가 뭐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하는 것도 있고 우편 투표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유권자들이 이번에 1억 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에 그 사전 투표의 그 배경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젊은 층이나 유색 인종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이제 이 지지자들이 보통 우편 투표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도 사전 투표를 많이 참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 예로 이제 이번 출구조사를 보니까 양 후보의 지지층을 보면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 80%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뭐 묻지 말고 그냥 찍은 거고요. 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만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시 말 나머지는 이제 상대 후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이제 찍은 비율이 더 30% 바이든이 정도 된 거죠. 좋아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싫으니까 그 상대방을 찍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표에 있어서 그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사전 투표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바이든 후보 또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뭐 선언 비슷한 그 성명 발표 같은 것을 했는데요. 네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 일단 그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펜실베니아나 미시건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러스트벨트의 아주 중요한 경합주에서 아주 우편 투표가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한 150만 표 정도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 아직 대선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여기 시간으로 이제 새벽 한 2시 21분경, 이제 한국 시간으로 4시 한 20분경에 이제 본인이 큰 승리를 했다. 이미 선언을 했고 앞으로 이 남은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 이제 중단을 요청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CNN 방송은 곧바로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아직 여러 주에서 아직 수백만 표가 계속 집계되고 있는데 이 섣불리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한 것은 좀 경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내놓으면서 계속 아직까지는 승자가 없다 이런 자막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승자가 없다. 그럼 언제쯤 돼서야 승자가 결정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주요 변수인 역시 이제 펜실베니아나 미시건주 이제 이런 러스트벨트의 이제 우편 투표가 더 이제 개표가 돼야 되는데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3일 뒤까지 우편 투표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도 펜실베니아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또 뭐 주마다 우편 투표 유효 기간이 이제 선거 당일로부터 뭐 최소 3일에서 뭐 일주일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경합주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개표 결과는 최소한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좀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주나 이제 러스트벨트 이런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편 투표가 계속 진행될수록 바이든 후보가 맹추격하는 현상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둘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우편 투표를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배경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이른 시간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소식 청해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